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지도 이제 6개월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은 기간인데요. 이제 그동안에 제가 5차원 전면교육에서 크게 세 가지 제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걸 배워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른 리더십이라 그런가요? 지도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지도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대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지도력이 필요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다면적인 힘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 하는 그런 그 강의를 제가 쭉 해왔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언어에 대한 그 강의를 좀 했어요. 특별히 언어 중에 제가 영어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영어 강의를 한 이유는 영어를 잘 익힌다는 것보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래요. 요즘은 전 세계가 이제 한 가족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답답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바로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어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쭉 드렸죠. 제가 이렇게 큰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5차원 전면 교육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심화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배우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5차원 전면 교육에서 뭘 하는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표에서 보시는 대로요. 우리가 5차원 전면교육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지적인 힘. 바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힘, 심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한 체력,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이 5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5가지를 갖기 위해서 또 5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쭉 설명드렸어요. 프로그램이라고 들어오고 제가 커리큘럼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이 25가지 그러니까 커리큘럼 중에 맨 첫 번째 지혜 위주의 그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어떤 사람이 지력을 갖고 또 지혜를 갖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독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라는 거는요, 책을 읽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책을 쓴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을 다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는 간접 경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식을 주지만 그중에 오늘 특별히 그 독서의 그 능력 중에 하나는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 내재적으로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이나 상처나 그런 것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독서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서 치료라는 얘기가 아주 많이 얘기가 되고 또 학자들 간에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서 치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독서 치유에 대한 그 강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강의는 제가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분을 초대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독서 치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하시는 한 분을 제가 오늘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죠? 네. 유혜숙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여성이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 대학에서요 문헌정보학과 독서학을 이렇게 쭉 연구하셨고 그동안에 한민대학에서 테크노 경영학과 교수로도 계셨고 현재는 종합과학원이라는 데서 정보센터의 그 소장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열렬히 한번 환영을 해야지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그분을 한번 환영하는 그 우리 박수로 한번 손님을 맞이하십시다. 아까 소개드린 우리 유혜숙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 독서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우리 독서 치료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강의를 이렇게 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강의를 듣도록 하죠. 유 박사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오늘 독서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독서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독서 교육에 대해서 또 좋은 책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그 필요성과 그리고 어떤 방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계속 그 교육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독서의 중요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떠한 기능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최근에 저희 그 현대 정보사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치료라는 것들이 저희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음악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미술 치료, 또 그 외에 뭐 심리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의 그 치료로서 많이 저희 앞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그 보조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이제 독서 치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독서 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 더불어 다른 것과 굉장히 차별화된 아주 독특한 그러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어떻게 그럼 독서 치유를 혹은 저희가 이제 독서 치료, 독서 치유 이런 말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잘 수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의 중요성 하면은 뭐 말할 것 없이 지식과 지혜의 보고라고 하죠. 그래서 물론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많이 얻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지식을 어떻게 우리 삶에 잘 적용시키는가, 어떻게 우리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지혜의 수준까지 우리가 책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그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오락적인 어떤 독서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 상호 간의 대화나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또 독서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독서가 얼만큼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그 효과가 있는가를 이제 어렸을 때 책을 읽은 것들을 경험한 것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어렸을 때 저희가 정말 그 한글을 깨치기도 전에 부모님한테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겠고요. 또 그림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피터팬 이야기라든가 뭐 흥부와 놀부전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책을 보면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아주 풍부한 상상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호박마차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드레스라든가 그리고 나도 어느 날 밤이 되면 저렇게 공주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까지도 우리가 해가면서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꿈에 접점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정서력들을 함양할 수가 있었겠고요. 또 예를 들면 흥부전을 보면서 그 놀부가 아주 욕심 많고 그리고 아주 못되게 이렇게 굴었을 때 그리고 흥부는 부지런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선과 악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싹트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해서 어떤 상상력이나 정서력을 함양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관이나 또한 삶의 목표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막연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읽은 책으로 그냥 그 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아직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또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탈무드 같은 책들을 이렇게 간혹 보죠. 상당히 유쾌하기도 하고, 상당히 어떤 지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풀어주는 좋은 책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어떤 지혜라든가 어떤 또 처세술에 관한 좋은 방법들을 저희가 익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정서력이라든가 또 긍정적인 어떤 자상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가치관도 좋게 형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이모당 선생님께서는 좋은 책을 읽는 거는 타인과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결국 이 세상을 알게 된다. 직접 그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삶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정말 한 권의 책, 몇 권의 좋은 책을 읽으면서 깊은 인생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삶을 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독서의 좋은 어떤 기능들을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이상의 더 나아가서 더 확장된 의미, 어쩌면 독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더 적극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독서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치료는 저희가 영어로 미국에서 이제 이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빌리오 세라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세라피라는 말들을 많이 쓰죠. 뮤직 세라피, 뭐 미술 치료나 아트 세라피. 요즘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자기의 억압된 마음들을 이렇게 순화시키고 어떤 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러한 이제 애니멀 세라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식물을 키우면서 집안에서 화분을 키우고 우리나라에서는 난을 많이 키우죠. 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란다 그러죠.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어떤 생각과 의지 같은 것들이 그 난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물론 난도 잘하지만 정성을 먹고 잘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억압된 마음과 어떤 감정들이 표출될 수 있는 대상이 돼주는 거죠, 난이. 그래서 이제 그 플랜트 세라피도 있습니다. 요즘은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무비 세라피라는 말도 많이 나고요. 아주 다양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빌리오 세라피는 그리스어가 이제 원어였는데 이 비빌리오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북. 세라피는 뭐 세라피인데 이 원어가 이 큐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라는 뜻은 결국은 어떤 아픈 부위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는 거고요. 아프지 않은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고 아프지 않은 부위를 치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픈 부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이제 세라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큐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어떤 인간의 정서적인 혹은 정신적인 문제, 갈등들을 해소하는 보조 요법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부위를 상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따르죠.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그 환자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지금 어느 정도 병의 진전 상태에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과정으로는 그 진단된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처방이 내려져야 되죠. 그것이 약물이든 주사든 심리요법이든 여러 가지 처방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처방에 따라서 그 환자가 약을 복용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병이 개선되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독서 치료도 읽는 독자의 마음을 이제 어느 만큼 완화시켜주고 만약에 그 독자의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치유시켜주고 다시 치유시켜줄 뿐만 아니라 재활시켜주는
온전히 회복돼서 다시 건강한 삶을 이루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독서 치료가 가지고 있는 효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른 또 세라피하고의 여러 가지 다른 그 좋은 점들이 강점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거지와 왕자 이런 책을 저희가 본다고 가정을 할 때 제가 지금 굉장히 그 가난한 환경에 있어요. 굉장히 뭐 배고프고 춥고 아주 불우한 그런 이웃 속에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거지와 왕자를 읽는다면은 그 작중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지 쪽에 이 사람은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뭔가 그 동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책 중에 나오는 인물과 나와 동일시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외부에서 너 책 중에 인물과 너와 같다 혹은 같아야 된다 이런 어떤 압박을 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서서히 이 책에서 나오는 이러한 인물과 나와 상황이 같구나, 고통받는 게 같구나, 공포심이 같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작중의 인물과 책 중의 인물과 저와 계속 같다고 생각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어를 동일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서히 그 인물이 고통받으면 저도 같이 고통받고 그 인물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 모든 감정과 사고를 그 작중의 인물에 이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이야기 이제 줄거리가 처음에 시작되고 그다음에 전개되고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죠. 대단원으로 내려지는데 이러한 감정과 사고의 유입이 클라이막스가 될 때까지 계속 깊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계속 책에 깊이 빠져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슴이 막 시원해지는 것도 느끼고 어떤 때는 똑같이 분노할 때도 느끼고 그러한 것들이 쭉 계속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화되는 단계가 저희가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인물이 책 속에 나오는 인물이 모든 하는 행동과 사고와 말들에 그대로 나와 같이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그 안에서 반영시켜 보기도 하고 그 책 중의 인물을 내 안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카타르시스로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분노라든가 아픔이라든가 혹은 어떤 슬픔이라든가 깊은 어떤 그 한 같은 것들, 말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감정의 어떤 해발을 통해서 스스로도 서서히 이완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단원으로 이제 결말로 가는데요. 보통 그 책들 보면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책들도 많지만은 상당히 그 아주 건설적이고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좋은 방법, 적극적인 어떠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아주 현명하게 해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책들이 많죠.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이제 우량도서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책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그 환경들을 내가 처한 환경들을 주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용기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어떠한 그 시각들을 맨 마지막 대단원에 가면은 같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물론 의도도 그 안에 있지만 그 주인공이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가는가를 보고 같이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같이 역경을 이겨냈을 때 같이 승리감을 얻고 그러면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내 삶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좋은 결과로 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죠.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독서 치료에서 마지막 과정으로 나오는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 독서 치료에서 이 세라피, 비빌리오 세라피라고 하는 세라피에서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큐어와 인사이트가 같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찰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와 통찰력 두 가지가 이 비빌리오 세라피, 즉 독서 치료를 통해서는 저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독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중요성들이 있습니다. 기능이 상상력이나 혹은 아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주고요. 아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해주고 지식을 주고 또한 지혜를 주고 그러한 아주 보편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 이상으로 어떤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통찰력을 준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정의하면은 독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하나는 인간을 개발하는 것. 이 부분은 이제 자아상을 건전한 자아상을 형성한다든가 그리고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확립한다든가 또한 그럼으로써 건강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통찰력, 인사이트 부분은 이것 이상의 사실은 통찰력이라는 그 의미가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상당히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그 용어입니다. 보면 통찰력이라는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사이트는 뭔가를 보는 거고 이는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통찰력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마음과 동기를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떠한 그 동기가 그 안에 있었는지 나아가서는 이 일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까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저희 그 정보사회로 오면서 상당히 모든 것들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또 너무나 그 많은 범위 속에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알빈 토플러가 지금 제3의 물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3의 물결이 정보혁명을 말합니다. 제1의 물결이 농업혁명이었고 제2의 물결이 산업혁명이었고 제3의 물결이 정보혁명입니다. 왜 혁명이란 말을 쓰냐 하면은 혁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아주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것. 급속도로 일어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급속도로 변화하는 그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을 수도 없고 자칫하다가는 사회 전반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 영향이 오는데 너무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세가 있죠. 불안, 초조. 조금만 내가 느슨해지면은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불안함들이 늘 깔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러한 불안이라든가 뭐 노이로제라든가 혹은 더 나아가서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여러 이제 뭐 상담자라든가 또 정신과 의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요즘 뭐 치료, 음악 치료, 예술 치료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쭉 많이 나오게 된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말씀드린 음악 치료 같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되고 아픈 마음들이 이완되고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미술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또 애완동물을 가까이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화초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어느 만큼 장기간 계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간 계속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희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희는 영혼이 있잖아요. 식물과 동물과 또 음악이라든가 이런 어떤 피조물과 다른 도식물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긴 하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은 영혼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영혼이 있고 그래서 영혼은 영혼과 만났을 때 가장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마음에 상처가 오는 것도 다른 영혼이 우리 영혼을 다쳤기 때문에 상처가 오는 거죠. 동물과 식물이 저희한테 상처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상처받기 쉬운 그러한 대상도 사람이고 또 가장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대상도 영혼을 가진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세라피를 했을 때 직접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상담자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는 게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단은 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노출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거부감들이 아직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그 세라피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비빌리오 세라피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책이지만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책이긴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그 인생들이 겪어가는 희노애락이 다 있죠.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정말 상상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같은 모든 그 통찰력을 같이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과는 다른 강점으로서 우리가 이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통찰력을 갖기 이전 단계로 먼저 오죠. 사실 치유, 힐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결국 내 안에 가진 그 문제들이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왜 하필 난가? 우리가 극한 그런 불행을 당했을 때 우리는 왜 납니까? 내가 어떤 불치의 병을 앓게 되고 굉장한 그 가족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왜 하필 납니까? 이런 의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나라는 거는 모든 시선이 나로만 집중이 되니까 더욱 그러한 고통들을 이제 심화시켜주는 그러한 시각이죠. 눈을 조금 돌려서 바깥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을 내 안으로만 넣지 않고 바깥으로 세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보다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은 편안하게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모든 태도와 행동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감정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긍정적으로 이거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서 나한테 온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야 나는 정말 안 돼.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 인생은 이제 이걸로 끝났어. 저희 주변의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 얘기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하는 애들 많아요. 그랬을 때 그 두 가지 태도가 얼마큼 그 양극을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만 그 안에 이제 깔려 있는 어떤 감정들 그 사람이 굉장히 유쾌한 사람 명랑한 사람, 항상 뭔가를 밝게 생각하고 또 긍정적인 면을 늘 바라보는 사람 같으면은 당연히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안 되지만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 안 되면 남의 도움이라도 받아보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늘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늘 억압되어 있고 항상 좀 침체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을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힘을 얻는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그때 치유가 됐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을 경험합니다. 사실 상처가 없게 이 세상을 60평생 살았다 이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처들이, 아픔들이 그때 치유되고 건강하게 회복됐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해결 못하는 문제는 없죠. 그래서 치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은 플라이트 혹은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치유가 돼서 어떤 문제를 저희가 이제 부딪혔을 때 이 경우에는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맞서서 적극적으로 대결을 해서 극복하려고 애쓰는 거고 이 경우에는 도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적절하게 치유가 되고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통찰력, 객관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맞서서 내가 대결을 해서 극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죠. 그래서 이 좋은 책을 갖는다는 것, 본다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좋은 책을 읽어서 이러한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여러 그 청소년 학생들도 있으실 거고 또 집안에서 자녀들도 키우실 거고요. 그랬을 때 어떤 책을 주느냐,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책을 필요로 하는가, 가장 그 아이에게 지금 관심이 무엇인가, 흥미가 무엇인가,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자, 즉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은 이제 너 지금 문제가 뭐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하고 싸워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애도 있는데, 쉽게들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플수록 쉽게들 얘기 못하죠. 참 유도를 해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도 관찰해 가면서 실제로 그 좋은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정말 그 아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가를 대화를 통해서 잘 유도해주는 어떤 대화 기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나 교사나 이런 분들에게 가서 어떤 조언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도서의 선택이죠. 좋은 도서의 선택.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러한 문제를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적용 가능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나 소재를 담고 있는 책들을 골라야 되겠죠. 전혀 동떨어진 책을 갖다 준다면 읽고 그냥 할 수 없이 읽긴 하겠지만 그렇게 치료가는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위가 아픈지 그리고 약을 써서 그 부위가 나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점 파악을 하고 이 문제점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으로서 도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정확한 그러한 도서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셔서 먼저 이 책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한 어떻게 귀결이 되는가, 너무 부정적인 또 너무 비극적인 결말을 가는 책은 되도록 피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독자가 어느 정도 연령인가, 신체적인 연령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연령, 그러한 것들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좋은 도서를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 도서는
도서 목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독서 목록들이, 큰 책방에 가면은 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권장 도서들도 있고, 책을 일일이 다 접해보시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이제 목록 도서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아마 좋은 도서들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실행 단계죠. 그래서 이 실행 단계에서는, 이 책을 어떻게 읽힐 것인가, 같이 읽을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그룹을 모아서 비슷한 연배의 몇 사람 독서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읽고 하겠는가, 아니면 혼자 읽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면 실제로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늘 체크해 가면서 가겠는가,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어른이 아니고 이제 뭐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어떤 책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저희 성인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흡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의 어떤 지도가 상당히 필요하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좋은 책을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어떤 좋은 인간관계도 다시 가질 수가 있고, 유대감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책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해 정도가 좀 미흡한 경우에는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이런 면에서 생각해 봤느냐? 네 생각 참 정말 좋은 생각이다. 엄마는 미처 이런 생각을 못 해봤구나.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같이 격려를 하면서 이제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바로 얻어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유연하게 책이 끝까지 갈 때까지 그 과정을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이 제대로 잘 읽어내려가지 못할 때는 같이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는 같이 이해시킬 수도 있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책을 혼자 읽어야 되는 경우, 어떤 뭐 어머니나 교사나 다른 분들의 도움 없이 혼자 읽어야 되는 경우, 상당히 자립적으로 그냥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학문의 9단계 해가지고, 어떻게 독서를 하느냐, 속해법이라든가 글 분석, 감상,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강의가 계속 되어 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깊이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서 그 감상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읽은 내용들을 어떻게 객관화하는가,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 문제도 객관적으로 보고, 책 속에 있는 작중의 인물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객관화,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도를 해주실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주관화할 수 있는가, 그쪽으로 또 유도를 할 수 있어서 책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지만 나한테 적용이 됐을 때 그것이 나한테 정말 양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관화와 주관화가 같이 동시에 풍요롭게 이루어지면서 정말 여러 가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질문 학습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다 더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찾아보고, 그래서 그 한 권의 책이 정말 많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어떤 그 학문의 단계를 통해서 이끌어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계속 지도를 해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지도를 해주시기 어려운 상황일 때, 아이가 혼자서 읽어야 되는 상황일 때는 그 객관화하는 것, 주관화하는 것, 또한 질문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키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훈련을 시켜주신다면 그 아이가 그 훈련받은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좋은 책을 읽었을 때도 그만한 효과를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잘 훈련이 되면 이 독서의 기능들이 훨씬 그 안에서 아주 빛나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것을 정리하는 학생들이 이제 뭘 하냐면 글쓰기를 하죠. 그 자기가 가진 그 책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지식과 즉 어떠한 생각이나 사고나 감정들을 이제 일단 한번 글로 써보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정립하고 그러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왜 중요하냐면은요. 일단 저희의 그 생각이나 사고나 감정 같은 것들도 그때는 굉장히 결심이 굳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가면 또 희석이 되죠. 근데 글을 쓰면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다시 내 의식 속에서 다시 한번 정형화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 안에서 내 글 속에서 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고요. 나의 의식이 다시 재구조화돼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그 글쓰기 안에 또 있습니다. 물론 뭐 작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작문 실력을 뭐 키우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그러한 깊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 집안에서 자녀들 혹은 또 주변에 그러한 독서가 꼭 필요한 그런 학생들을 보셨을 때, 좋은 책을 선정해 주시고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어떤 책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잘 이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점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희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또 그때 만나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담은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치약통에서는 짜면 뭐가 나올까요? 고추장 통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고추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담은 것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감정과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건데, 좋은 걸 우리가 읽어서 담으면은 좋은 게 나오지만 나쁜 걸 읽어서 담으면 그것이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강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강연 들으면서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제 치료가 되는데 약에는 보약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요? 급한 이렇게 그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고치는 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이렇게 허약했을 때, 그냥 어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보약을 먹듯이, 예, 이런 그 독서 치유라는 우리가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을 읽느냐를 사실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애들이 보는 것들 좀 보면은요, 만화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자극적이고 어떤 거는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보면 그 아이가 그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건 철저히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아이들이 어떤 책을 보아야 되냐면, 희망적이고 좋은 책들을 봐야지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놓여 있는 책들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약을 먹이냐, 독약을 먹이냐 하는 거를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이제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인식을 좀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오늘 이 그 독서 치료법을 제가 들으면서 더 느낀 거는,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보약을 먹어가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게 병이 앓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건 저는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 부모로부터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없고 또 상처 안 주는 부모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알고서 뭐 애들을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 뭐를 기르니까.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배우는 사람들한테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오늘 들은 대로 이 독서에는 이미 이렇게 무너지고 깨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책들을 우리가 좀 선정해서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독서책들이 있잖아요. 책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뭐 책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책이 좋고 오늘 뭐 특별히 여기서 어떤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보약처럼 좋은 책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책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읽게 해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어떤 그 특별한 상처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병원에도 가서 약을 먹지만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거기에 맞는 좋은 책들을 고르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떤 책을 골라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나간다 해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5차원 전면교육에서 얘기하는 오늘 이제 독서를 다뤘지만 이 독서를 다룬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력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공부 잘하고 성적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력을 통해서 공부 잘하고 성적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더라도 거짓말만 쫓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원래 지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를요.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더라도 참된 걸 쫓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참된 지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력을 갖는다는 것은 학교 공부를 못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학교의 공부에만 얽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땅히 참되고 올바른 것들, 그리고 인간의 내면적인 영혼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이제는 골라주고 읽고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교육의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른 독서 활동을 못해서 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연을 듣는 모든 분들 가정에는 정말 좋은 책을 항상 옆에 놓고 읽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